현관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발 디딜 틈이라는 단어는 이 방에서 이미 멸종된 지 오래입니다. 바닥에는 언제 시켜 먹었는지 화석이 되어가는 마라탕 용기와 피자 박스가 예술 작품처럼 쌓여 있고, 의자 위에는 입은 옷과 안 입은 옷, 그리고 내일 입을 옷이 기괴하게 엉켜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침대 위라고 다를까요? 누울 수 있는 딱 내 몸뚱어리만 한 좁은 면적을 제외하고는 온갖 잡동사니와 충전기 선들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방이 아니라 사람이 쓰레기통 안에 얹혀 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 방의 주인이 밖에 나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하고 향수까지 싹 뿌린 채 세상에서 제일 깔끔하고 멀쩡한 사회인의 얼굴을 하고 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 왜 자기 방 문만 열고 들어오면 짐승의 소굴 같은 쓰레기장을 연성해내는 걸까요? 도대체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이 쓰레기장 방의 주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혼돈의 세계를 심리학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쓰레기장 방의 주인들이 사실은 뼛속까지 피곤한 완벽주의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방을 저 따위로 해놓고 사는데 무슨 얼어 죽을 완벽주의냐? 라고 코웃음을 치시겠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주의는 단순히 깔끔을 떠는 결벽증이 아닙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 아니면 도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피곤한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방을 한번 치우기 시작하면 책상 서랍부터 침대 밑먼지, 옷장 안의 색깔별 정렬까지 완벽하게 각을 잡고 싹 다 뒤집어 엎어야 식성이 풀린다는 그 알량하고도 거창한 기준이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오늘 당장 3시간 동안 온 집안을 락스로 청소할 체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어차피 지금 완벽하게 치울 시간이 안 되니까 주말에 시간 날 때 각 잡고 한 방에 완벽하게 치워야겠다. 그리고 그 완벽한 주말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물티슈 한 장 뽑아서 책상 위 머리카락 하나만 닦아내도 청소의 시작인데 이들은 완벽하게 치우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전부 아니면 전무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쓰레기 산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엉망진창인 방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너덜너덜해진 사회적 에너지의 처참한 잔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규율에 자신을 억지로 꿰맞추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굽신거리고 친구들에게 리액션을 해주고 지하철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긴장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이들에게는 배터리를 갉아먹는 가혹한 감정 노동입니다. 그렇게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1%까지 남김없이 쥐어짜내고 집이라는 벙커로 돌아오면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대로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입고 있던 허물 같은 옷을 바닥에 툭 던져버리는 그 행위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옥죄던 사회적 가면과 긴장감을 미친 듯이 벗어 던지는 절박한 생존 의식에 가깝습니다. 방을 치울 에너지? 남은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방은 예쁘게 꾸미고 관리해야 할 나의 스위트룸이 아니라 그저 내일 다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기절해서 스마트폰 배터리만 겨우 충전하는 생명 유지 장치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방에 빈 생수병 하나만 굴러다녀도 거슬려서 당장 치우고 싶어 하지만 이 쓰레기장 방의 주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뇌에서 시각적 정보 처리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른바 쓰레기의 풍경화 현상입니다. 처음에 배달 용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는 분명히 저거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꼭 버려야지 하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뇌는 아주 간사하게도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할 오염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방바닥에 존재했던 가구의 일부나 자연경관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 무더기는 작은 언덕이 되고 옷 무더기는 푹신한 카펫이 되어버립니다. 뇌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시각적인 거슬림을 스스로 차단하고 완벽한 적응을 해버리는 무서운 자체 필터링 기능이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와서 야, 너 이 돼지우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 라고 경악을 해도 방주인은 진심으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왜? 생각보다 나름 규칙 있고 편한데? 라고 대답하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의 가장 깊고 서늘한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이 혼돈의 쓰레기장은 사실 이들이 외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눈물겨운 바리케이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밖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상사는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주식은 떨어지고 인간관계는 마음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무력하고 끔찍한 바깥 세상과 달리
이 엉망진창인 쓰레기장 방 안에서만큼은 내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쥔왕입니다. 양말을 모니터 위에 걸쳐놓든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에 곰팡이가 피든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거나 간섭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더럽고 무질서한 혼돈의 한가운데서 이들은 세상의 모든 억압과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기괴하고도 짜릿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쓰레기로 둘러싸인 이 방은 상처받고 웅크린 내면의 아이가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더럽지만 가장 안전한 심리적 자궁인 셈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끔찍한 쓰레기장 속에서 살고 있다면 방문을 열어젖히고 으이구 이 화상아 내가 인간이냐 돼지냐 라며 등짝을 후려치기 전에 아주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멈칫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거대한 쓰레기산은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에너지를 쥐어짜내며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영수증일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이 우울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서 나 자신을 돌볼 아주 작은 여유조차 남지 않았다는 소리 없는 살려달라는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방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방이 그 꼴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쓰레기장에서 평생 곰팡이와 함께 동거하며 폐관 수련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이 더러우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방이 더 더러워지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내려면 거창한 완벽주의부터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주말에 날 잡고 청소하겠다는 그 허망한 망상은 이제 제발 버리십시오. 오늘 목표는 딱 하나,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생수병 딱 한 개만 주워서 분리수거함에 던져 넣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화장실 갈 때 발에 치이는 배달 용기 딱 하나만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1초의 움직임이 모이고 모여서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무기력의 산을 허물고 잃어버린 내 인생의 통제권을 다시 찾아오는 아주 위대하고 짜릿한 반격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제발 오늘 밤에는 침대 위로 스멀스멀 침범해 들어오는 그 옷 무덤들을 발로 한 번만 뻥 차버리고 사람답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쓰레기 산 밑에 파묻혀 숨막혀 죽기에는 아직 너무 아깝고 찬란하니까요.